4.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1.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자산의 금액을 원가로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원가 모형이라고 하며, 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하여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에 근거하여 아래에서는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에 근거하여 유형자산의 손상 및 제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재평가 모형은 시가를 보여주는 것. 서울 토지는 재평가, 청주 토지는 원가. 이렇게 하면 안 됨. 이게 뭔 말이야? 회수 가능 금액, 사용 가치, 현재 가치, 큰 금액, 순공정 가치, 객관적인 가치, 기업 특유의 가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 회수 가능액은 산정해서 인식하라. 보자. 1. 손상. 유형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유형자산의 장부에서 차감한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회수 가능액 마이너스 장부금액 감가상각을 인식한 후 취득은 보유 감가상각, 원가 모형은 BV 원가 마이너스 감루 마이너스 손루 재조정 모형. 1.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최소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 정보. 1. 회계 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한 징후가 있다. 2. 기업 경영상의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 이자율,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 수익률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2.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 가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4. 기업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당초 시가총액보다 크다. 내부 정보. 1.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2.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 범위 및 사용 범위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산의 유효와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 부분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그리고 비한정 내역 연수를 유한 내역 연수로 재평가하는 등
재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3.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 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2. 손상 자손의 인식.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 자손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차감한다. 유형 자산의 손상 자손은 회수 가능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 각각 상각을 인식한 후 1. 회수 가능 금액 이꼴 맥스 사용가치 순공정 가치. 사용 가치는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 재무 활동에서 생기는 현금 흐름과 법인세는 제외, 를 적절한 할인 율로 할인한 가치를 말한다. 음, 순공정 가치는 공정 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대 원가에는 금융 원가, 법인세 비용,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 부대 원가는 제외한다. 2. 장부 금액. 손상을 인식하기 직전까지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 금액. 회계 처리, 손상 시점, 차변의 유형 자산 손상 자손, 대변의 손상 자손 누계, 부분 재무제표, 유형 자산, 감루, 손루 뭐 이런 식으로. 3. 손상 자손 환입. 손상 자손을 인식한 이후 해당 유형 자산은 잔여 내용 연수 동안 상각비를 인식한다. 또한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인식한 손상 자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한다. 이 경우 회수 가능액이 상승하는 경우 손상 자손 환입, 당기 손익을 인식하며 손상 자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 금액은 과거의 손상 자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의 잔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제 15 중요하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이 유형 자산의 재평가 모형.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비상각 자산은 토지, 상각 자산은 기계, 건물. 유형 자산의 인식 기후, 인식 기후의 측정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재평가 모형은 유형 자산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재평가 모형의 경우 유형 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공정 가치를 신뢰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 가치에서 이후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1. 유형자산의 선택적 평가.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된다. 유형자산별 선택적 평가는 금지되며 유형자산의 분류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비품 등으로 분류된다. 이 재평가 빈도.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보통 연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합니다. 으로 수행한다. 유형 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 1의 평가 금액이 혼재된 재무 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부류 내의 유형 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3. 재평가 회계 처리. 1. 평가증.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크다.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 OCI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평가증이라는 거죠. 올라가는 거. 공정가치가 더 큰 거. 그러나 동일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액한 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평가감 공정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작은 거. 음, 음.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위험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증과 평가감의 회계 처리가 매우 복잡하다. 아래 토지의 재평가를 평가 예를 통해 해당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기 바란다. 요거 저희 4번 토지의 재평가에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보십시오. 네. 토지의 경우 아래 그림처럼 그림과 같이 취득원가선을 중심으로 윗부분의 변동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취득선의 아래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취득원가에서 올라가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의 증가므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 내려가는 것은 재평가 손실로 당기손익으로 처리. 한편 재평가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 손익이 인식되어야 한다. 1. 어떤 유형 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에서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 재평가 잉여금의 전부를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 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의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만약 위 예제 중 첫 번째 사례로 2002년 중 해당 토지를 현금 190만 원에 처분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한다. 현금 190만 원, 토지 140만 원, 처분 이익 50만 원, 이익잉여금 40만 원, 재평가 잉여금 40만 원 분개. 위 예제 16에서 만약 2001년 말과 2002년 말의 공정가치가 각각 70만 원 및 14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1년 재평가 손실 당기 비용은 30만 원을 인식하고 2002년 재평가 이익 당기 수익은 30만 원 및 재평가 이익 기본 후 기타 포괄 손익은 40만 원을 인식한다. 결국 토지의 경우 최저 원가 기준과 초과분은 증가 및 감소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며 원가 기준으로 미달한 금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5. 삼각 자산의 재평가 OCI는 재평가 잉여금. 삼각 자산의 경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후에도 계속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삼각 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로는 주로 비례수정법, 총제거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제는 아래와 같다. 예제 17번
한번 보시고 1. 비례수적법 분개하는 방법 2001년 말 차변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한번 읽어보시고 1. 비례수적법은 평가 전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비율만큼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동시에 변동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2001년 말 평가 전 장부 금액은 8,000원이며 공정가치는 12,000원이므로 평가 시 기계장치의 원가 및 감가상각 누계액을 일괄적으로 150% 증가시킨다. 또한 재평가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12,000원이므로 잔여기간이 4년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면 2002년 말 감가상각비가 3,000원이 인식된다. 2002년 말 상각 후 장부 금액이 9,000원이며 공정가치는 4,500원이므로 이 기계장치의 원가 및 감가상각 누계액을 50% 감액한다. 2. 2002년 평가감 금액이 4,500원이며 정기 누적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잔여 금액인 500원은 재평가 손실로 단기 손익 처리한다. 2. 총제거법 분기로 하는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요. 1. 총제거법은 평가적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고 취득원가가 공정가치로 표시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1년 말 평가 전 장부 금액은 8,000원이며 공정가치가 12,000원이므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하고 취득원가를 12,000원으로 수정한다. 또한 재평가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12,000원이므로 잔여기간인 4년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면 2002년 말 감가상각비가 3,000원이 인식된다. 2002년 말 상각 후 장부 금액이 9,000원이며 공정가치가 4,500원이므로 기계장치의 원가를 수정하고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한다. 2. 2002년 평가감 금액이 4,500원이며 정기 누적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잔여 금액인 500원은 재평가 손실로 단기 손익 처리한다. 수업 목적으로 위 회계 처리는 무시해도 좋다. 그러나 매년 인식되는 단기 손익 항목과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 위 예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 그림 4-6 감가상각 자산의 재평가 회계 처리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편 재평가 잉여금은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 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위 예제의 경우 아래와 같다. 그림 4-7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의 재평가 모형 이거 한번 보시고요. 위 그림 2001년 말 재평가 잉여금 4,000원 중 2002년 감가상각비 증가액 3,000원 마이너스 2,000원이 1,000원만큼 2002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2002년 말 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의 평가감인 4,500원 중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할 금액은 당초 4,000원에서 잉여금으로 대체된 1,000원을 차감한 3,000원이다.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한 이후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4-8 재평가 잉여금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기타 포괄 손익 처리액 정기말 누적 재평가 잉여금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기말 누적 재평가 잉여금 마이너스 누적 이익 잉여금 대체액 6번 재평가 모형의 손상 이거는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보론 차입 원가 자본화 요거는 심화판에서 일단 합니다. 차입 원가란 작은 차입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원가 및
기타 부대 원가를 말한다. 이자 원가 및 기타 부대 원가. 차입 원가가 차입 원가 자본화란 특정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타인 자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차입 원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 부대 원가로 보아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회계 처리를 말한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 차입 원가가 해당 자산의 수익 창출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비용 처리되어 수익 비용 대응을 보다 적절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1. 적격 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서 차입 원가를 가산하는 대상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적격 자산으로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1. 재고 자산. 2. 유형 자산. 생산용 식물 포함. 3. 무형 자산. 4. 투자 부동산. 한편 단기간 내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 자산 그리고 금융 자산과 생물 자산 가치 최초 인식 시점에서 공정 가치나 순공정 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은 적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 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간이 걸리는 자산. 2.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 적격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는 당해 적격 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 원가이다. 이런 차입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적격 자산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지. 1. 유효 이자율법으로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 2. 금융 리스 부채 지급액 중 이자 상당액. 3.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4. 외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 차이 중 이자 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한편 복구 충당 부채에서 인식한 이자 비용은 차입 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자본화 개시 시점. 차입 원가는 자본화 개시일에 적격 자산의 원가로 처리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다. 1. 적격 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2. 차입 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3. 적격 자산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본화 개시 시점부터 자본화 종료 시점까지 자본화 기간이라 한다. 4. 자본화 중단 시점. 적격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5. 자본화 종료 시점.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예제 19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1. 적격 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액의 산정.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과 필요한 자금의 차입일과 각각 개별적으로 차입일이 각각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발생하므로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액과 차입액은 연평균 지출액 차입액으로 환산한다. 표 4-9 한번 보시고 연평균 지출액의 의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475만원이라는 475만원을 가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단기 발생한 건설 자금의 차입원가 이자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모든 지출액 기초 시점으로부터 환원하여 계산하기 위한 숫자이다. 즉 단기의 지출 금액이 1,000만원이고 해당 1,000만원의 지출 시점에서 기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최초 시점 475만원의 이자와 같다는 의미이다. 2. 특정 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적격 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액에는 정부 보조금,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 순서로 투입된다는 가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1순위로 투입되어야 하는 차입금은 해당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정 차입금이다. 지출액을 연평균 지출액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도 자본화 기간 동안 연평균 특정 차입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위 예제의 경우 자본화 기간은 공사 개시 시점인 2002년 4월 1일부터 2001년 말까지이므로 특정 차입금을 비록 2001년 1월 1일에 차입하였다 하였어도 자본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 원가만 자본화해야 한다. 1. 연평균 특정 차입금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9 225만원. 2. 특정 차입금 관련 자본화할 차입 원가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9 곱하기 12% 27만원. 한편 특정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 원가는 자본화 기간 동안 특정 차입금로부터 발생한 차입 원가 전액으로 하되 동기간 동안 특정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 원가의 범위 내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건설 자금에 투입된 연평균 특정 차입금에서도 일시 운영 기간의 연평균 특정 차입금을 제외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연습문제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차입금 분석. 적격 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액에 특정 차입금이 투입되고 남은 금액은 일반 차입금이 평균적으로 투입된다. 고 가정한다. 일반 차입금은 해당 적격 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여러 차입금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적격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가정으로 여러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산정하여 연평균 지출액에서 연평균 특정 차입금을 차감한 잔여 금액에 해당 연평균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이자율만 산정한다. 한편 일반 차입금의 경우 일시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다. 1. 자본화 이자율 계산 한번 보시고요. 자본화 이자율은 500분의 48만원 9.6%. 2. 자본화할 금융 비용의 계산 475만원 마이너스 225만원 곱하기 9.6%는 24만원 한도는 48만원. 3. 건물의 취득원가 1000만원 플러스 27만원 플러스 24만원은 1051만원.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율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되어 회계기간 중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차입금들에 대하여 단기에 발생한 차입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입금의 차입일과 상환일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며 자본화 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 차입금은 일시 투자 수익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시 발생 이자 48만원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한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일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예제는 다음과 같다. 예제 20. 이건 한번 보시고요.